여러분, 기어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주식은 안 돼. 박스피 지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침뱉고 떠났던 그곳. 대한민국 코스피가 꿈의 숫자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여의도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삼성전자 17만원, SK하이닉스 90만원. 3년 전만 해도 10만전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던 분들, 지금 장 지지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배 아파서 응급실 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코스피 5천인데 내 계좌는 아직도 2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히 와 올랐다 하고 박수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미친 상승장이 단군 일의 최대의 버블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슈퍼사이클의 초입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눈에 불을 켜고 한국 주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의 뇌구조를 개조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남들 포르쉐 계약할 때 혼자서 손가락만 빨게 될 겁니다. 탐욕과 공포의 롤러코스터, 2026년 한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500밑에서 빌빌대던 코스피가 어떻게 2배가 됐을까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3단 콤보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AI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 GPU만 있으면 뭐하냐? 옆에 붙여줄 메모리가 없는데. AI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고 그 석유를 담는 탱크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죠?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아니 한 나라의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 죄송하지만 수율 잡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결국 전 세계 AI 서버의 90%가 한국산 메모리를 쓰게 되면서 한국은 반도체 식민지가 아니라 반도체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적이 깡패라고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넘어 분기당 수십조가 찍히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100입니까? 두 번째 이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제성. 이게 큽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PBR 1배 미만 기업들, 너네 상장 폐지시킨다. 재벌 회장님들이 처음엔 콧방귀 끼다가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 시작하고 상속세 개편 떡밥까지 던져주니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성향 50% 확대, 그 짠물 같던 현대차, 기아가 배당을 10%씩 줍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환장하죠. 저평가된 가치주가 배당까지 줘? 이건 못 참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킹달러의 역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환율이 1,500원 코앞인데 무슨 호재입니까?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공식대로라면 맞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떠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번엔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미친 환율이 오히려 코스피 5천을 만든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 누굽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죄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물건 팔고 뭐 받습니까? 달러 받아요. 미국에서 1억 불 벌어서 예전엔 1,100억 원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1,460억 원으로 바꿔 먹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30-40%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이 환율 버프 덕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그냥 찢어 발겼습니다. 실적이 깡패라고 주가가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그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은 효과가 없었냐? 아닙니다. 만약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안 돼서 국채시장으로 달러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 환율 1,460원이 아니라 1,700원, 1,800원 가서 제2의 IMF가 왔을 겁니다. 세계 국채지수 자금이 들어와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틴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지금 주식을 쓸어 담느냐? 그들은 계산이 섰습니다. 한국 환율 1,460원? 이거 지금 피크다. 지금 한국 주식 사두면 나중에 주가 올라서 먹고 환율 떨어져서 환차익으로 또 먹는다. 더블 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박앤세일 가격에 줍고 있는 겁니다. 고환율 공포를 역이용한 역발상. 이게 바로 개비는 털리고 외국인은 돈을 버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진실 하나. 코스피 5천 시대.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70%, 기관이 20%, 그리고 우리 개미는 10%도 안 됩니다. 왜냐?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박스피였습니다. 2,000 가면 사고 2,500 가면 파는 게 국룰이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뚫을 때 개미들은 어떻게 했냐? 본전 왔다면서 탈출이다 하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외국인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봤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30년 만에 고점 뚫는 거 봤지? 한국도 밸류업하면 저렇게 된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집했고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매도했습니다. 지금 5,000포인트에서 개미들의 포지션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포모 증후군 환자. 그때 안 팔았으면 3배라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 하고 꼭지에서 추격 매수하는 불나방. 두 번째는 인버스 중독자. 이건 버블이야. 무조건 폭락해라며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타다가 계좌가 가로가 된 하락론자.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 쫄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승부사였습니다. 이 판은 애초에 개미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놈들이 이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모든 주식이 다 오른 게 아닙니다. 가는 놈만 가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였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A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들은 그냥 주식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대표 선수였습니다. 특히 HBM 관련 장비주들은 10배가 속출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건 전설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두 번째, 바이오 헬스케어.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바이오가 터졌습니다. 과거에 신약 개발한다고 사기치는 기업이 많았지만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글로벌 위탁 생산을 싹쓸이하고 AI로 신약 개발한다는 기업 등이 조단위 기술 수출을 터뜨렸습니다. 꿈을 먹던 바이오가 실적을 먹기 시작하니 주가가 미쳐 날뛴 겁니다. 세 번째, 방산 우주항공.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K방산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됐습니다. 탱크, 자주포는 기본이고 이제는 전투기 엔진, 군사 위성까지 쏘아 올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얘네들 차트 보면 에베레스트 등반 수준입니다. 반면에 소외된 섹터는 건설, 유통, 내수 소비재. 부동산 PF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고 인구가 줄어드니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에도 이쪽 주주분들은 내 주식만 안 올라라면서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K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자, 형님 아오인 코스닥은 어떨까요? 여기는 야생 그 자체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갈 때 코스닥은 1150을 찍었습니다. 과거 2차 전지가 휩쓸고 간 자리에 이번엔 로봇과 AI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거지를 한다는 뉴스 하나의 관련주가 상한가 3방을 갑니다. 실적 없습니다. PER 500배입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외국인 비중이 적고 작전 세력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5,000원짜리 주식이 5만원 갔다가 다시 5,000원 되는데 딱 3개월 걸린 곳입니다. 코스닥 바이오벤처나 로봇 테마주에 올라타신 분들, 그거 막차일 수도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공포,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버블을 경고합니다.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만 올랐다. 가계부채가 터지기 직전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나락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표상으로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리레이팅입니다. 과거 한국 주식은 PER 10배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왜? 주주 환원 안 하고 오너 리스크 있고 북한 리스크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당 수익률이 미국 국채금리랑 비빕니다. 산업 구조는 굴뚝 산업에서 AI, 바이오 첨단 산업으로 체질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한국을 평가하면 고평가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입장료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 여기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확정된다? 그러면 코스피 5000은 바닥이고 6000, 7000까지 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30-40% 폭락하는 조정장은 반드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 데드캣 바운스. 미국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AI 거품론이 터지면서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동반 폭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5000에서 3500까지 수직 낙하할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은 깡통 계좌 차고 한강 수온 체크하러 가야 합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 골디락스. 물가는 잡히고 금리는 적당히 내려가고 AI 혁명은 일상으로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코스피는 5000에 안착해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소외됐던 중소형주나 내수주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건전한 상승장이 지속됩니다. 이때가 되면 동학개미가 아니라 스마트개미들이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무지성 상승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장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못하면 5000포인트에서도 돈을 잃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 5000 시대,
가슴이 웅장해지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때로는 탐욕과 공포로 일그러진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기업이 2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사는가? 아니면 옆집 철수가 샀다니까 따라 사는가? 후자라면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카지노 도박꾼입니다. 도박꾼의 끝은 언제나 빌털털입니다. 5천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에 몰빵하기보다는 아직 덜 오른, 하지만 실적이 턴 어라운드는 낙수효과 수혜주를 찾는 하이에나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버스가 멈출지, 더 달릴지는 기사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는 건 승객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코스피 5000 시대의 명과 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감사합니다.